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요때가 사업이 개시돼요. 사업 개시. 사업 개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겠죠? 20일.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지는 추가로 필요하면 5일 더 3일에서 5일 더 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3일에서 플러스 5일, 8일이죠. 8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주는 거죠.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않아도 과세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 개시일이 3월 1일이에요. 3월 1일이어도 여기 과세 기간 종료일이 6월 30일이니까 6월 30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그 사이에 발급받은 매입세 공제는 해 줍니다. 요때 발급이 되더라도 여기 안에는 요 기간 안에는 매입세 공제는 해주더라. 매입세 공제는 해주더라. 다만 뭐가 있겠어요? 미등록 가산세는 매겨지기지만요.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어.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등록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매입세 불공제이지만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25일이 아니에요. 사업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처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만 하면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사업 개시 전이어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개시 전이어도 신청은 가능하다.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대표자를 추가한다든지 주소지가 변했다든지 업종이나 뭐 이런 업태를 추가한다든지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거든요. 정정사유. 그러니까 재발급이에요. 재발급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발급이 되는 거냐면 요 날로부터 당일 내지는 플러스 3일 걸려가지고 얘가 이제 수정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발급해 줘요. 그러니까 당일날 해주는 거는 되게 간단한 거, 3일 걸리는 건 조금 복잡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709페이지 거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의 신청 규정. 사업자는 밑줄 보세요. 사업장마다 그 다음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마다 하는 거예요. 사업장마다. 사업자가 아니고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마다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더라.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어요. 못할 건 없습니다. 한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고 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뭐 반가로 2번의 다단계 판매원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시고요. 반가로 3번에 보면 겸용사업자. 이것도 이제 가끔 나올 수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겸용시. 우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면 소득세법상,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만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애가 과세사업을 겸용하게 되면 어쨌든 부가가치세법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신규 신청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정정신고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죠. 법인세, 소득세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등록 정정 규정을 준용하여 밑줄 보세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 정정신청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정정신청만 하면 요거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더라.
동그라미 2번에 사업 개시일부터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냐. 과세가 조금이라도 꼈죠. 그러면 그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게 된다면 사업자는 처음부터 그냥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뭐 참고 나와 있는데 뭐 유형 보면 과세사업자면 그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하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과세면세를 겸용해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처음에 면세였어요. 그러면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면세사업자였는데 과세사업도 겸용하면 그냥 정정신고만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법 옆에다가 정정신고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마지막 거 정정신고. 그 다음에 참고에 사업자 등록 미이행 시 불이행 해가지고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등록전 매입세 불공제. 원래는 공제 못 받죠. 그죠? 그 다음에 미등록가산세. 미등록가산세 해가지고 거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몇 프로? 1%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미등록가산세는 1%입니다. 1%. 근데 우리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얘는 0.5%예요. 0.5%. 아셨죠? 일반은 1%, 간이과세자는 0.5%. 그 다음에 이제 등록전 매입세 불공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등록 신청일 이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등록 신청일 이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했다면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사하는 것은 제외. 그러니까 공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가로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신청일로부터 3일 밑줄.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발급 기간을 밑줄 그으세요. 5일 이내에서 연장. 플러스 5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 신고하면 거의 그 즉시 되더라고요. 만 하루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별 문제가 없으면.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3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정이요. 뭔가 좀 써야 될 거를 잘못 써가지고 내는 경우는 보정 기간을 두거든요. 읽어보면 관할세무서장은 등록 신청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는 밑줄 10일 이내의 기간. 당연히 10일 이내의 기간을 보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기간은 발급 기간에서 3일에서 플러스 5일 기간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경우 그 위에 보정 기간은 발급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거부하고 직권 등록이 있는데요. 거기 동그라미 1, 2번에다가 밑줄 한번 걸어보세요. 등록 거부와 직권 등록이 있는데 우선 직권 등록부터 보세요. 직권 등록. 직권 등록은 내가 직접 바로 세무서장이 직접 바로 등록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유에만 언제에만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거죠. 그죠? 밑줄 보시면 돼요. 언제에만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은 개시한 걸로 보이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얘는 직권으로 등록시키겠다. 등록 거부.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단순 승인 절차에 불과해. 내가 신청하면 웬만하면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읽어볼게요.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 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딱 두 개입니다. 밑줄은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이에요. 사업 개시 후면 사업을 개시했다는 거고 무조건 해줘야 돼요.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사업 개시 전에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이 된대. 그때만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때만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 거기 안 가도 1번에 보니까 정정신고하고 재발급이 있죠. 정정신고 재발급. 당일이 있고 3일 이내가 있네요. 당일에다가만 동그라미 치시고 당일이 아니면 그냥 3일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일이 아니면 3일이 걸려요. 그 당일에 얘기하는 거기가 동그라미 1, 2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1, 2번에 상호 밑줄, 그 다음에 도메인 밑줄. 그러니까 당일 걸리는 건 바로 그냥 해주는데 얘는 그냥 상호나 또는 도메인 이름 변경하는 거 있죠. 그 정도는 그냥 바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그냥 3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3일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조금 지엽적인 건데 거기 한번 읽어보면요. 휴업, 폐업 등의 신고 및 합병시 신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 아까 전에 그거 등록 거부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때는 어쨌든 지체 없이 휴 폐업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과 주무관청에 폐업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냥 그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두 줄 때문에 읽는 거예요. 한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동그라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존속법인이나 신설법인은 법인 합병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소멸법인이 폐업했다는 그 사실을 밑줄 그으세요.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우선은 합병 같은 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흡수합병 생각 한번 해보시면 A가 B를 합병했어. A가 B를 합병했을 때 B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아니면 합병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에요?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합병했어, 없어졌어 이렇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거다. 말장난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뒤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